경상북도 고령군의 2월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갑습니다. 오전 6시 박정임은 벌써 1시간 전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70세의 나이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45년간 운영해온 동네 반찬 가게의 내공이 그대로 묻어나는 솜씨였어요. 할인이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이거 하나도 안 챙겨줄 수가 있나? 정임은 혼잣말을 하며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3년 묵은 된장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 안 가득 퍼졌죠. 이 된장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맛이었습니다. 옆집 말순이는 물론이고 마을 이장님도 명절 때마다 이 된장을 얻어가곤 했으니까요. 정임은 천천히 된장을 작은 항아리에 덜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지난주에 담가둔 장아찌들을 꺼냈어요. 무장아찌, 깻잎장아찌, 마늘종 장아찌까지 하나하나 손수 만든 것들이었죠. 이것만으론 부족하지. 정임은 어제 고령시장에서 사온 한우 등심 2kg을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값이 8만 원이나 했지만 손주 입학 축하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난 가을에 직접 캔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까지 보자기 3개에 빼곡히 담으니 제법 묵직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회사 일로 많이 힘들다던데 내가 가서 맛있는 거 해주면 좋아하겠지. 정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정갈한 인상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깨끗한 회색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며느리 이서진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던 거죠. 서진은 서울 강남에서 디지털 마케팅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3. 능력도 있고 커리어도 화려한 여성이었어요. 정임은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금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유창한 말투, 당당한 태도. 시골에서 평생 반찬 가게만 운영해온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죠. 하지만 정임은 며느리를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처럼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아들 도윤이 늦은 나이에 결혼했을 때 정임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할인이가 태어났을 때는 눈물까지 흘렸죠. 도윤이 아빠만 살아계셨어도. 정임은 잠깐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도윤이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정임은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반찬가게 수입으로 대학까지 보내고 서울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게 도와줬죠. 지금 도윤은 45살로 스타트업 기업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정임은 보따리 3개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고령에서 서울 강남까지는 버스로 4시간이 걸렸어요. 편도 요금이 27,000원. 정임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임은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들판, 산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서울의 높은 건물들. 정임은 이 풍경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이 사는 세계와 아들이 사는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오후 1시 정임은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35평 규모의 이 아파트는 시세가 25억 원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정임은 고개를 들어 높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5층. 며느리 서진의 집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주 할인이가 반겨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벨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표정은 그다지 반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정임은 그걸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래, 할인이 어딨니? 아, 할인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곧 올 거예요. 정임은 보따리 3개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깔끔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긴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 각종 음식들이 예쁘게 세팅되어 있었죠. 이게 뭐니? 아, 네. 제가 케이터링 업체에 부탁해서 입학 축하 파티 음식을 준비했어요.
요즘엔 다들 이렇게 해요. 정임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와서 가져온 음식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핑거푸드, 샌드위치, 과일 플래터, 케이크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준비한 티가 확연히 났죠. 어머님, 그 보따리들은 뭐예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건 내가 직접 만든 된장이랑 장아찌들이고 여기엔 한우 등심이 있단다. 할인이가 좋아할까 싶어서. 아, 서진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난처함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정임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면 내가 이걸로 찌개라도 끓여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그냥 케이터링 음식으로 하죠. 어머님이 가져오신 건 나중에 먹을게요. 서진은 보따리들을 슬쩍 거실 구석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눈에 띄지 않게 치워두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정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후 3시 서진의 회사 동료들과 할인이의 엄마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세련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정임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와, 서진 씨. 이 케이터링 어디 거예요? 진짜 예쁘다. 감사해요. 청담동에 있는 곳인데 최근에 핫한 데예요. 여자들의 대화는 주로 브랜드, 육아 정보, 부동산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정임은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알아듣기 힘든 단어들도 많았고 자신이 사는 세계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이었죠. 할머니, 할인이가 집에 돌아와 정임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할인이 학교 들어간다며? 축하한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할인이의 순수한 말에 정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얼른 끼어들었어요. 할인아, 오늘은 이 음식 먹어야지. 할머니 음식은 다음에 먹자. 파티는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저녁 6시쯤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임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서진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님, 또 보따리 들고 오셨어.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니까. 정임은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거 집에 가져와? 완전 촌스럽잖아. 손님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봐 구석에 치워놨어. 아니, 내가 어쩌겠어. 시어머니인데. 그냥 받아는 놔야지. 근데 진짜 부담스러워. 정임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투박한 손, 시골 할머니의 모습.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임은 30분 정도 화장실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들 도윤은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나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갈란다. 네. 어머님 며칠 있다 가실 거 아니었어요? 아니다. 가게 일도 봐야 하고. 내일 첫 차로 갈게. 서진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죠. 다음 날 새벽 5시 정임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보따리 3개는 그대로였어요. 결국 며느리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쓴웃음을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4시간 동안 정임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촌스럽다. 창피하다. 고령군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정임은 집으로 가는 대신 바로 반찬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된장, 고추장, 각종 반찬들의 냄새. 이것이 정임의 삶이었죠. 정임아, 다녀왔어? 옆집 말순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72살의 말순이는 정임의 절친이었어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응, 왔어.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정임은 말순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보따리를 가져간 것, 며느리의 차갑던 반응,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들은 전화 통화까지. 말순이는 듣고 있다가 혀를 찼어요. 에이, 그 며느리가 그랬다고. 정말 못됐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이야. 잘못한 게 어딨어. 손주 생각해서 한 건데. 근데 있잖아. 말순이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이가 너를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글쎄, 돈이야, 돈. 그 사람이 너를 무시하는 건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아니야. 내가 서울 살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그래.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야.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의 말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간단하지.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 말순이가 씩 웃었습니다. 너도 부자인 척 하는 거야. 돈 많은 시어머니인 척 해봐. 그럼 태도가 확 바뀔걸? 정임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텐 이 반찬 가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연기를 하라는 거지. 어디서 갑자기 유산을 받았다든가 땅이 올랐다든가. 뭐든 좋으니까 부자인 척 해봐. 그럼 며느리 태도가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는 거야. 정임은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보따리를 구석으로 밀어내던 손길, 그리고 촌스럽다는 말. 정말 돈 때문일까? 정임은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한번 해보기로. 며느리 서진이 정말 돈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 정말 돈 때문이라면 그때는 확실하게 선을 긋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흘 뒤 박정임은 고령시장 입구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들어섰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곳이었죠. 미용사 경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 정임 언니.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경희야, 나 좀 변신시켜줄 수 있겠니? 변신이요? 정임은 경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전부 다 말하진 않았어요. 그저 서울 가는 일이 있는데 좀 세련되게 보이고 싶다고만 했죠. 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임의 머리를 만져봤습니다. 언니 염색하고 파마 새로 하시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해드릴게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염색, 파마, 커트까지. 비용은 12만 원. 정임에게는 큰돈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가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물들었고 단정하게 뒤로 넘기던 머리가 부드러운 웨이브로 바뀌었죠. 와, 언니. 완전 10년은 젊어 보여요. 경희의 말에 정임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미용실을 나와 대구로 향했어요. 백화점에 가려고요. 대구 백화점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정임은 평생 백화점에서 옷을 사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늘 시장이나 동네 옷가게에서 실용적인 옷만 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성복 매장을 돌아다니며 정임은 조심스럽게 옷들을 살펴봤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재킷 하나가 38만 원, 블라우스가 25만 원. 정임의 한 달 수입이 400만 원 정도였으니 옷 몇 벌이면 한 달 수입의 절반이 날아가는 셈이었죠. 어머님, 뭘 찾으세요?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정임은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저기, 나이 든 사람이 입기 괜찮은 옷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점원은 친절하게 몇 벌을 추천해줬습니다. 정임은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봤어요. 베이지색 재킷과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흰색 블라우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점원의 말에 정임은 결국 그 옷들을 샀습니다. 총 97만 원. 카드를 긁을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염색한 머리를 매만지며 자신을 바라봤어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시골 반찬 가게 할머니가 아니라 제법 여유 있어 보이는 도시 노인 같았죠. 이제 말투를 바꿔야겠구먼. 정임은 혼자 중얼거리며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사투리 섞인 말투 대신 표준어로 천천히 말하는 연습이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테크는 어떻게 하시나요? 거울 앞에서 몇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임은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68살의 김태수였는데 정임과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이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정임 씨. 무슨 일인데요? 정임은 이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자신이 하려는 계획까지. 이장님은 듣고 있다가 허허 웃었어요. 그거 재밌는데요. 좋아요, 제가 도와드리죠. 고맙습니다, 이장님. 근데 뭐라고 소문을 내면 좋겠어요? 정임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먼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주세요. 금액은 30억 정도면 될까요? 30억? 와, 큰데요. 강남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는 돼야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슬쩍 소문을 흘렸죠. 아, 정임 씨 들었어요? 멀리 사는 친척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받았대요. 진짜요? 얼마나? 들리는 소문으론 30억 정도라던데요. 헐, 30억? 정임 씨가 갑자기 부자 됐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고령군 같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이런 소문이 하루면 온 동네에 퍼지거든요. 이틀 뒤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되는 속도였죠. 사흘째 되던 날 정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서진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난번과는 확연히 다른 밝고 친근한 톤이었죠. 응, 며느리. 무슨 일이니? 아, 그냥 안부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늘 그렇지. 가게 일하고. 어머님 그런데 제가 들었는데요. 친척분한테 유산을 받으셨다면서요? 정임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소문이 서울까지 간 것이었죠. 아마 아들 도윤을 통해 알게 됐을 겁니다. 아, 그게. 응. 그런 일이 있었지. 와, 어머님. 축하드려요. 근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은행에 그냥 넣어두시면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관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마음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어머님, 제가 회사에서 재테크 쪽 일도 좀 하거든요. 어머님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여러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래? 그럼 주말에 한번 올라갈까? 네, 좋아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기사님 보내드릴까요? 정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돈 때문이었구먼. 주말이 됐습니다. 서진은 정말로 기사가 딸린 차를 보냈어요. 검은색 제네시스였죠. 정임은 새로 산 옷을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편히 가시죠. 4시간 만에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서진이 직접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사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서진은 정임의 손을 잡으며 반겼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정임은 속으로 씁쓸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 왔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이번에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한정식 수준의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전복죽, 각종 나물, 생선구이까지. 정임이 가져왔던 보따리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죠. 어머님,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이걸 내가 다 만들었니? 아, 아니에요.
청담동 한정식집에서 주문했어요. 어머님께 좋은 거 대접하고 싶어서요. 정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직접 만든 음식은 없었죠. 저녁을 먹는 동안 서진은 계속해서 정임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 유산 말인데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잘 모르겠구나. 제가 아는 자산관리사 소개해 드릴까요? 정말 실력 좋은 분이에요. 아니, 아직은 생각이 없단다. 그럼 부동산 투자는 어떠세요? 요즘 강남 쪽 빌딩들이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서진은 식사 내내 재테크, 투자, 자산 관리 이야기만 했습니다. 정임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식사 후 서진은 정임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고급 녹차였죠. 어머님, 이거 명품 가방인데 어때요? 제가 요즘 사려고 고민 중이거든요. 서진은 태블릿으로 명품 가방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었어요. 어머님도 하나 장만하시는 게 어때요? 이제 여유도 생기셨으니까요. 정임은 그제야 서진의 의도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돈을 노리는 거였죠. 며느리야. 네, 어머님. 나 피곤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구나. 아, 네. 그러세요. 손님방 준비해뒀어요. 정임은 손님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순이 말이 맞았구먼. 정말 돈 때문이었어.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며느리와의 첫 만남, 손주의 탄생, 그리고 오늘의 이 거짓된 상황까지. 새벽 2시쯤 정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요. 그때 부엌에서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서진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언니. 시어머니가 30억 받았대. 진짜야. 정임은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근데 이장님한테 직접 확인했다니까. 진짜래. 이제 우리도 좀 여유 생기겠지?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면 나중에 유산 받을 수도 있잖아. 정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요. 응, 그래서 요즘 엄청 잘해드리고 있어. 근데 진짜 힘들더라. 전에는 보기만 해도 짜증났는데. 정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손님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허망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줄 알았던 며느리가 실은 돈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정임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서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아침 드세요. 정임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차려준 아침상은 역시 화려했어요. 하지만 정임의 입맛은 없었죠. 며느리야. 네, 어머님. 내가 너희한테 제안이 하나 있단다.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외식을 하자. 좋은 한정식집으로. 와, 정말요? 좋아요, 어머님. 도윤이도 데리고 오고 할인이도 데려오렴. 가족끼리 모처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자. 서진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 정임은 서울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서진은 계속해서 과잉 친절을 베풀었어요. 아침마다 비싼 음식을 주문해주고 백화점에 함께 가자고 하고 재테크 세미나 자료를 프린트해서 보여주기도 했죠. 정임은 모든 걸 참으며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가짜 미소, 계산된 친절,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까지. 하나하나가 정임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정임은 고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서진이 기사 딸린 차를 보내줬어요. 차 안에서 정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먼. 집에 도착한 정임은 말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순이야, 내 말이 맞았어.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했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순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믿을 거야. 어떻게? 한정식 집에서 다 모인 자리에서 폭로하는 거야. 그럼 더 확실하잖아.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정임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야, 이번 주 토요일에 강남 한정식집 예약했단다. 가족들 다 같이 가자. 네, 어머님. 어디로 가면 돼요? 정임은 청담동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1인당 15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정임은 예약할 때 4인실을 요청했어요.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정임은 다시 백화점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그리고 가방에 작은 된장 항아리 하나를 넣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3년 묵은 된장이었죠. 강남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결심은 단단했어요. 이제 끝을 내야겠어. 오후 6시 청담동 한정식집. 정임이 도착하니 서진 가족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진, 아들 도윤, 그리고 손주 하린이까지. 할머니. 하린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임은 손주를 꼭 안아줬어요. 적어도 이 아이만은 순수했죠. 우리 하린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머니. 4인실로 들어가니 넓은 테이블에 이미 음식들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한정식 코스 요리였어요. 전체, 샐러드, 구이, 찜 그리고 메인 요리까지. 어머님, 여기 정말 좋네요. 서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역시 회사 일로 바쁜 모양이었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들이 하나씩 나왔고 모두들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한 가족 식사 같았습니다. 그러다 메인 요리 전에 된장국이 나왔습니다. 정임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맛이 밍밍하네. 어머님, 이 집 된장은 깊은 맛이 없구먼. 시판 된장을 쓰는 모양이야. 정임은 가방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만든 된장이 담긴 항아리였죠.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여기는 고급 한정식 집인데 그건. 조용히 해라. 정임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정임은 항아리를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된장 말이다. 지난번에 내가 보따리에 담아서 가져갔던 거야.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촌스럽다고 했지? 창피하다고 했지? 어머님. 화장실 앞에서 다 들었다. 내가 친구한테 전화하던 거. 정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보따리 들고 오는 시골 시어머니가 얼마나 창피했겠니? 손님들 앞에서 구석으로 치워놓고 싶었겠지.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정임은 잠깐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갑자기 30억 상속받았다는 소문만 들으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구먼. 도윤이 놀라서 정임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조용히 해라, 도윤아. 내 말 다 들어봐. 정임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비싼 음식 사주고 명품 가방 같이 보러 가자고 하고 재테크 조언까지 해주려 하더구나. 어머님, 저는. 말 끊지 마라. 정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잘해준 건 내 된장 맛 때문이 아니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도 아니었지. 정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로 이 30억 때문이었잖니.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린이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른들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정임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며느리. 네, 어머님. 그 30억은 다 거짓말이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도 놀라서 정임을 쳐다봤어요. 거짓말이요? 그래. 난 평생 30억이란 돈을 본 적도 없어.
친척한테 유산을 받은 적도 없고 정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소문을 퍼뜨려 본 거야. 너희 태도가 어떻게 바뀌나 보려고. 어머님, 그리고 확인했어. 너희가 나를 무시한 이유가 정말 돈 때문이었다는 걸. 정임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좀 거리를 두자. 나는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니까 너희 강남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야. 어머니, 잠깐만요. 도윤이 일어섰지만 정임은 손을 저었습니다. 도윤아, 너도 반성해라. 엄마가 이렇게 서운해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신경 쓴 적 없잖니. 정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서진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식당을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한정식 집을 나선 박정임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에게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달라고 했죠. 차창 밖으로 화려한 강남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네온사인, 높은 빌딩, 명품 매장들. 정임에게는 너무나 먼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고령행 막차는 오후 9시.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정임은 대합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죠.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가짜 미소들, 돈만 보던 눈빛들이 떠올랐거든요. 아니었습니다. 정임은 진실을 보여준 것뿐이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도윤이었죠. 정임은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터미널이다. 곧 고령으로 내려간다. 어머니, 제발 돌아오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어. 다 끝났다. 어머니. 정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껐어요.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았죠.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밤 9시 버스가 출발했어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아서였죠. 새벽 1시 고령군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임은 외투깃을 여미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어요. 정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필요했죠. 차를 마시며 정임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0년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시간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결혼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정임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더 슬픈 건 그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오고 반찬을 팔고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죠. 하지만 말순이는 알아챘습니다. 점심때 가게로 찾아와 정임의 손을 잡았어요. 정임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정임은 말순이에게 어젯밤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한정식 집에서의 대결, 거짓말을 밝힌 것, 그리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한 것까지. 말순이는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고 정임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괜찮아, 순이야. 이게 나은 거야. 그래도 손주는 어쩌려고? 정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인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것만은 정말 미안하구먼. 한편 서울에서는 이서진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을 돌리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월요일 아침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시어머니의 보따리를 구석으로 밀어놓던 일, 친구에게 전화로 불평하던 일, 그리고 30억 소문을 듣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일까지.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서진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했던 집안 형편,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을 졸업한 것, 그리고 강남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시간들. 서진에게 돈과 성공은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시골스러운 모습이 창피했던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남들에게 무시당했던 기억들. 서진은 그걸 잊고 싶었고 시어머니의 보따리는 그 기억을 자극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였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걸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 보고 싶어. 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아, 할머니는 지금 바쁘셔. 할머니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엄마,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안 돼요? 할인아. 서진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서진은 남편 도윤과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어머님 일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어머니한테 연락했어.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도윤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당신도 문제였지만 나도 문제였어. 당신이요? 응. 나는 회사 일만 신경 쓰고 집안일은 전부 당신한테 맡겼잖아.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도 알면서 그냥 모른 척했고. 도윤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어머니가 서울 오시는 게 부담스러웠어. 왜냐면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해드린 게 없거든. 바빠서 힘들어서 항상 핑계만 댔지.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나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나는 성공했다고 돈 번다고 우쭐해서 정작 어머니한테는 관심도 안 가졌어. 여보, 미안해 서진아. 내가 제대로 중간에서 조율을 했어야 했는데. 당신한테만 맡기고 나는 도망친 거야.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요. 다음 날부터 서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요리책을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검색했죠. 주말에는 시장에 가서 재료를 직접 골랐습니다. 엄마, 뭐 해요? 할인이가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만드는 거야. 할머니처럼. 와, 정말요? 나 할머니 된장찌개 정말 좋아하는데. 서진은 레시피를 보며 조심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된장의 양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불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게 낯설었죠.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너무 짜고 맛이 텁텁했어요. 두 번째도 실패했죠. 이번엔 너무 밍밍했습니다. 서진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서진은 매일 밤 요리 연습을 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 무침까지. 예전에는 전부 배달 음식이나 케이터링으로 해결했던 것들이었죠. 도윤은 그런 아내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진아, 이번 주말에 우리 고령 가자. 고령요? 어머님한테요? 응. 우리가 직접 가서 사과해야지.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서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두려웠거든요. 어머니가 문전박대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죠.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요. 금요일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수없이 말을 고쳐가며 연습했죠. 토요일 아침 7시. 가족들은 차에 올랐습니다. 할인이는 신이 났어요. 할머니 만나러 가는 거야? 와, 좋다. 할인아, 오늘은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응, 엄마. 4시간을 달려 고령군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낮은 집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한적한 분위기. 서진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이곳에서 사셨구나. 박정임의 반찬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간판도 낡았고 건물도 오래됐죠. 하지만 가게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마침 정임이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님에게 반찬을 팔고 막 배웅하던 참이었어요. 정임은 가족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할인이가 달려가 정임을 안았습니다. 정임은 손주를 안아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할인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찾아뵈러 왔습니다. 왜 왔니? 거리두기로 하지 않았니?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였습니다. 도윤아.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도 안 하고 제 일만 바빴습니다. 정작 어머니는 돌보지 않았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는 그걸 다 잊고 살았습니다. 정임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5살의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때 서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뭐 하는 거야?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제 과거를 무시한 거였어요. 무슨 소리니? 저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에요. 어릴 때 많이 굶었고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 다녔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성공하는 게 제 꿈이었죠. 서진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성공하고 나니까 제 과거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했죠. 어머님의 보따리를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거부했던 거예요. 정임은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제가 부끄러워했던 건 어머님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며느리. 어머님,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의 음식, 어머님의 마음, 그리고 어머님의 사랑을요. 서진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공책이었어요. 이거 제가 일주일 동안 요리 연습하면서 쓴 노트예요. 된장찌개 만드는 법, 나물 무치는 법.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정임은 공책을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서진의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레시피, 실패한 이유, 다시 시도한 과정까지. 어머님, 저 어머님 된장 만드는 법 배워도 될까요?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일어나거라, 며느리. 정임은 서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꾸려는 마음이지. 어머님. 그리고 나도 미안하구나. 너무 성급하게 선을 그었어. 정임은 서진을 안아줬습니다. 서진은 정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도윤도 눈물을 닦았죠. 할인이가 양쪽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제 안 싸우는 거야? 정임과 서진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 이제 안 싸워. 그럼 할머니 된장찌개 먹을 수 있어? 당연하지. 지금 당장 끓여줄게. 가족들은 정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정임은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이리 와봐. 네, 어머님.
서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된장 항아리를 열어 보여줬어요. 이게 3년 묵은 된장이야. 된장은 말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나는 거란다. 그렇구나.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야.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만들어 가야 하는 거지. 정임은 된장을 떠서 서진에게 맛보게 했습니다. 어때? 와, 진짜 구수해요. 이 맛을 기억해둬. 그리고 천천히 배워가자꾸나.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정임이 하나하나 알려주고 서진이 따라하는 시기였죠. 거실에서는 도윤과 할인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30분 후 식탁에 따뜻한 된장찌개가 올라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보며 할인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와, 할머니 된장찌개다. 우리 할인이 많이 먹어라.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모두가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정임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서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배워도 될까요? 된장 만드는 법이랑 반찬 만드는 법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서 여기까지. 네. 회사 일 조정해서 금요일마다 올게요. 할인이도 데려오고요. 정임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부터 서진은 매주 금요일마다 고령을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을 재택으로 전환하고 오후에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할인이도 함께 데려왔죠.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칼질도 제대로 못하고 불 조절도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정임은 인내심 있게 가르쳤습니다. 며느리,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맛이 안 나. 네, 어머님. 서진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매주 쓰는 법, 된장 담그는 법, 김치 담그는 법까지. 모든 게 새로웠고 신기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손놀림이 제법 나아졌어요. 이제는 된장찌개 정도는 혼자서도 끓일 수 있게 됐죠. 어머님, 제가 만든 된장찌개 맛 좀 봐주세요. 정임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오, 그래. 이제 제법 맛이 나는구먼. 정말요? 응. 우리 집 맛이 나기 시작했어. 서진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70평생 요리 같은 건 해본 적 없던 그녀가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어느 토요일 정임의 반찬 가게에 손님이 많이 몰렸습니다. 주말이라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정임은 혼자서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분주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에게 반찬을 싸주고 계산하고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제법 자연스러웠죠. 아니, 며느님이 오셨네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며느님 참 효심이 좋으시네. 요즘 이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서진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 창피했을 거예요. 시골 반찬 가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모습을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죠. 저녁 무렵 장사를 마치고 정임과 서진은 함께 뒷정리를 했습니다. 며느리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오늘 보니까 내가 많이 변했구나. 서진은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데? 사람의 마음이요.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의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정임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던 것 같구나.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거였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5월로 접어들었어요. 고령군의 들판에는 초록빛 보리가 가득했고
정임의 집 마당에는 된장 항아리들이 햇볕을 받으며 익어가고 있었죠. 서진은 약속대로 매주 금요일마다 고령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와 요리를 배우고 다시 일요일 저녁에 서울로 돌아가는 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진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서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죠. 할인이도 할머니 집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한테 뭐 배워요? 오늘은 장아찌 담그는 법 배운대. 와, 나도 도와줄 거야. 이제 서진의 요리 실력은 제법 늘었습니다. 된장찌개는 물론이고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무침까지 혼자서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칼질도 빨라졌고 불 조절도 능숙해졌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진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걸 효율과 결과로만 판단했습니다. 빠르고 완벽하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며느리, 음식은 말이지 마음을 담아야 맛이 나는 거야. 정임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함께 무장아찌를 담그던 중이었어요. 물을 썰 때도 소금을 뿌릴 때도 항아리에 담을 때도 먹을 사람 생각하면서 정성껏 해야 해. 네, 어머님. 그게 바로 손맛이란다. 레시피대로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시어머니의 음식이 특별했던 이유는 레시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3사람은 마당에 평상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정임과 서진은 차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죠. 며느리, 요즘 행복하니? 네, 어머님. 진짜 행복해요. 서진은 진심이었습니다. 강남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바쁘게 살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했어요. 예전엔 성공하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맛있는 음식 만들어 나눠 먹을 때, 서로 마음을 나눌 때 느껴지는 거였어요. 정임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걸 깨달아서 다행이구나. 어머님,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하자. 우리 앞만 보고 가는 거야. 2사람은 미소 지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5월의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도윤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회사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반드시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한 달에 2번은 고령을 찾았죠. 어머니, 제가 가게 간판 새로 달아드릴까요? 낡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던데요. 아이고, 괜찮아. 그냥 써도 돼.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가게 내부도 좀 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간판 업체를 불러 새 간판을 달았어요. 정임내 반찬 가게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간판이었죠. 가게 내부도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선반도 교체했습니다. 도윤아, 이거 돈 많이 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임은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웠어요. 6월 어느 날 서진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임원 승진 제안이 온 거예요. 부장에서 이사로 올라가는 자리였죠. 팀장님,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팀원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고맙긴 한데. 왜요? 뭐가 문제세요? 이사가 되면 업무량이 훨씬 늘어나잖아. 그럼 금요일마다 고령 가는 게 힘들어질 것 같아서. 서진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승진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게 성공이고 자신이 원하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 도윤과 상의했어요. 여보, 나 승진 제안 들어왔어. 진짜? 축하해. 근데 고민이야. 이사가 되면 일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어머님한테 배우러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도윤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응원할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예전엔 당연히 승진이었을 텐데 지금은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해졌어. 어머님과 함께하는 시간, 할인이와 보내는 주말, 이런 게 더 소중하게 느껴져.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답이잖아. 내 마음이 가는 쪽으로 해. 다음 날 서진은 회사에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승진은 사양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제게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상사는 의아해했지만 서진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팀장 자리는 유지하되 금요일은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게 배려해줬어요. 서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7월이 됐습니다. 정임은 서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며느리, 이제 매주 쓰는 법을 가르쳐 줄 때가 됐구나. 매주요? 그래. 된장의 시작은 매주야. 이걸 알아야 진짜 된장을 만들 수 있지. 서진은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비법을 배우게 되는 거였어요. 매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콩을 불리고 삶고 으깨고 덩어리로 만들어 말리는 과정. 며칠이 걸리는 작업이었죠. 며느리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님. 재밌어요. 서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보람이 있었어요. 이 메주를 말려서 겨울에 된장을 담그는 거야. 그럼 내년 여름엔 맛있는 된장이 되는 거지. 1년 넘게 걸리는구나. 그래. 급하게 만들면 맛이 안 나. 천천히 정성껏 기다려야 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급하게 결과만 쫓으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죠. 8월 어느 주말 정임의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진의 부모님이었어요. 서진은 부모님을 모시고 고령에 왔죠. 어머니, 아버지, 여기가 시어머님 댁이에요. 서진의 어머니는 65세의 김미숙이었습니다. 평생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몇 년 전에 가게를 정리하셨어요. 서진의 아버지는 68세의 김철수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숙이 정임에게 인사했습니다. 정임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이고 사돈댁이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두 집안 어른들은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서진은 조금 긴장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사돈댁, 우리 며느리가 요즘 요리를 배우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원래 요리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달라졌어요. 미숙은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서진이가 너무 일만 하는 게 걱정이었어요. 돈 벌고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돈댁. 그런데 요즘 보니까 서진이가 행복해 보여요. 사돈댁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 정임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며느리가 스스로 깨달은 거죠.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두 어머니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 통하는 게 많았어요. 함께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는 양가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임, 서진 부모님, 도윤, 서진, 할인이까지 7명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정임과 서진이 함께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장아찌까지 모두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드세요. 할인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와, 이 된장찌개 맛 정말 좋네요. 서진의 아버지 철수가 감탄했습니다. 사돈댁 음식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이건 며느리도 같이 만든 거예요. 요즘 우리 며느리 실력이 많이 늘었답니다.
정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식사 후 어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사돈댁,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요? 어떻게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저는 20년 넘게 얘기해도 안 듣던 애가 사돈댁 말씀은 다 듣더라고요. 정임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진심을 보여줬을 뿐이죠. 진심이요? 네. 며느리가 잘못했을 때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아프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변할 수 있으니까요. 정임은 잠깐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줬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또 변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생각한 거예요. 미워서 혼낸 게 아니라 사랑해서 바른 길을 알려준 거죠.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돈댁 감사합니다. 우리 서진이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가족인데요. 두 어머니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서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9월이 됐습니다. 하린이가 학교에 적응을 잘하고 있었어요.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죠. 어느 날 하린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가족한테 배운 특별한 것에 대해 발표하래요. 그래? 뭘 발표할 건데? 하린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배운 된장 만드는 거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럼 할머니한테 도움을 받아야겠네. 다음 주말 하린이는 정임과 함께 된장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듣고 실제로 작은 메주도 만들어 봤어요. 할머니, 된장은 왜 오래 묵혀야 맛있어져요? 그건 말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되기 때문이란다. 콩이 변해서 더 깊은 맛이 나는 거야. 와, 신기해요. 하린이는 신이 나서 메모를 했습니다. 정임은 손주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발표 날이 됐습니다. 서진은 학교에 참관을 갔어요. 하린이가 단상에 올라가 발표를 시작했죠. 저는 할머니한테 된장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된장은 콩으로 만드는데 1년 넘게 걸려요. 빨리 만들면 맛이 없대요. 천천히 정성껏 만들어야 맛있대요. 하린이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메주 만드는 과정, 항아리에 담는 모습, 그리고 완성된 된장까지. 할머니는 45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할머니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마음을 담아서 만드시거든요. 하린이의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선생님도 칭찬해줬어요. 하린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 그리고 할머니의 손맛에 대해 잘 설명했어요. 서진은 딸의 발표를 들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린이가 이렇게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고마웠어요. 10월이 됐습니다. 정임의 71번째 생신이 다가왔죠. 도윤과 서진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어머님 생신에 뭘 해드릴까? 파티를 열어드리는 게 어때? 동네 분들도 초대하고. 좋은 생각이야. 근데 어디서 하지? 우리 집에서 하면 어때? 강남집 말이야. 서진의 제안에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집에? 근데 어머니가 오시려나? 설득해봐야지. 이번엔 다르니까. 서진은 정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생신에 저희 집에서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괜찮단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안 돼요, 어머님. 꼭 오셔야 해요. 제가 직접 음식 준비할게요. 어머님한테 배운 음식으로요. 정임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갈게. 생신 당일 강남 아파트는 분주했습니다. 서진은 아침부터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장아찌까지. 모두 정임에게 배운 음식들이었죠. 오후 3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의 고령 친구들, 서진의 부모님, 그리고 도윤의 친구들까지 약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정임이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은 케이터링 음식이 아니었죠. 서진이 직접 만든 한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임은 테이블을 보고 놀랐어요. 며느리, 이걸 내가 다 만들었니? 네, 어머님. 어머님한테 배운 대로 했어요. 정임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그래, 이게 우리 집 맛이다.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고령에서 온 친구들은 서진의 요리 실력에 감탄했죠. 며느님이 음식을 이렇게 잘하세요? 네, 어머님한테 배웠어요. 정임이가 정말 잘 가르쳤네요. 며느님이 효심도 좋으시고. 서진은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지금은 편안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생신 케이크가 나왔고 모두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정임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죠.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케이크를 자르고 나누어 먹은 후 도윤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도윤아? 어머니께서 70평생 혼자 힘들게 사셨잖아요.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할 때예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가게 일하는 게 좋아.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도윤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이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고령에 새 가게를 열어드리려고 해요. 지금 가게보다 훨씬 크고 좋은 곳으로요. 뭐? 새 가게? 네. 어머님 반찬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만들려고요. 어머님의 레시피로 여러 지점을 내는 거예요.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프랜차이즈? 그게 뭐니?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의 음식 솜씨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고령뿐만 아니라 대구, 서울에도 가게를 낼 계획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본점에서 레시피를 관리하시고 직원들을 가르치시면 돼요. 힘든 일은 직원들이 하고요. 정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작은 반찬 가게만 운영했던 자신의 음식이 프랜차이즈가 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게 가능하겠니? 물론이에요, 어머님. 제가 사업 계획서도 다 만들었어요. 투자자들도 관심 보이고 있고요. 서진이 태블릿을 꺼내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정임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어머님의 음식은 정말 특별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맛봐야 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받으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정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70평생 혼자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야 자식들이 알아주는 것 같았죠.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도윤과 서진은 정임을 안아줬습니다. 할인이도 달려와 함께 안았어요. 네 사람의 포옹을 보며 손님들도 눈물을 닦았죠.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정임은 서진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정말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준 것, 나한테 배우려고 매주 오는 것, 그리고 오늘 이런 놀라운 선물까지. 다 고마워. 서진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이 저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뭔데? 가족의 소중함이요. 돈이나 성공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심을 담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임은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너는 이제 진짜 내 딸이다. 어머님.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12월이 됐습니다. 정임네 반찬 가게 프랜차이즈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어요. 고령 본점은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대구 첫 지점도 준비 중이었죠. 서진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담하기로 했어요. 정임과 함께 레시피를 정리하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일이었죠. 여보, 후회 안 해? 회사 관두고. 도윤이 물었습니다. 전혀.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인 것 같아. 서진은 진심이었습니다. 팀장으로 일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했어요. 이듬해 2월 고령 본점 리모델링이 완성됐습니다. 오픈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새로 단장한 가게는 예전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죠. 정임 씨, 가게 정말 좋아졌네요. 고맙습니다. 다 며느리랑 아들 덕분이에요. 정임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진도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서 함께 일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정임, 도윤, 서진, 할인이.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가게 정말 예뻐졌어요. 그치? 우리 할인이도 좋아하니 다행이구나.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 가게 물려받을 거예요. 모두들 웃었습니다. 정임은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할인이.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촌스럽다고 무시하던 자신이 이제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어머님, 왜 며느리? 사랑해요. 정임은 잠깐 놀라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며느리.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마당에 놓인 된장 항아리들 위로도 눈이 쌓였죠.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묵은 된장처럼 사람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맛이 난다는 걸. 급하게 만들면 맛이 없지만 천천히 정성껏 가꾸면 최고의 맛이 나온다는 걸요. 며느리 서진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을 들여 진심을 나누다 보니 이제는 진짜 딸처럼 느껴졌죠. 며느리, 내년 겨울에는 우리 함께 된장을 담그자. 정말요? 제가 직접 담가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내 실력이면 충분해. 서진은 기쁨에 겨워 정임을 안았습니다. 70세 시어머니와 43 며느리, 두 사람의 포옹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정임은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써온 일기였죠. 오늘 며느리가 나를 안으며 사랑한다고 했다. 70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또 있었나 싶다. 돌아가신 남편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이제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일기를 덮고 불을 끄려는데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일도 가게에서 뵐게요. 사랑해요, 어머님. 정임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며느리. 내일 보자. 전화를 내려놓고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죠.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다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며느리와의 갈등이 결국은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30억이 아니라 진심 어린 포옹 한 번이 더 값지다는 걸요. 정임은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포근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며느리와 함께 가게에서 일할 생각을 하니 설렜습니다. 고령군의 작은 마을, 눈 덮인 밤. 정임네 집 부엌에는 된장 항아리들이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맛이 날 그 된장처럼 정임과 서진의 관계도 앞으로 더욱더 깊어질 것이었죠. 그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갈등과 오해를 넘어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